일부 여성들은 단순히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그녀들은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고요함이 그녀들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 고요함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마치 여름날 해질녘 내장산의 깊은 녹음처럼 그 안에 생명력과 불가이한 힘을 품고 있는 평온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통달한 여성이 발산하는 불안한 아우라의 시작입니다. 이 아우라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가르쳐온 모든 이분법적 범주들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신의 어두운 면의 질투, 분노, 두려움, 이기심을 무의식의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삶에 노출되어 수동 공격적인 행동, 해명할 수 없는 불안, 혹은 자기 파괴적인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갇힌 괴물들과 기꺼이 마주 앉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그림자 작업은 자신의 가장 추한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처가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되었는지 깨닫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타인의 어떤 면을 격렬히 비난하며 나는 절대 저렇지 않아라고 확신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 비난의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파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합니다. 그 결과 그녀의 분노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힘이 되고 그녀의 슬픔은 깊은 공감 능력의 원천이 되며 그녀의 이기심은 건강한 자기애의 기반이 됩니다. 그녀는 빛과 어둠이 뒤섞인 자신의 전체성을 끌어안음으로써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진정성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성이 바로 남성의 에고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근원입니다. 그는 그녀를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순진무구한 천사도 계산적인 악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원을 갈구하는 연약한 존재도 상대를 지배하려는 강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우주입니다. 그의 무의식, 즉 그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 원형인 아니마는 그녀의 전체성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영혼의 인식입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가면과 방어기제가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며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해야 하는 두렵지만 거부할 수 없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받은 이 초대는 그의 내면에 깊은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의 에고는 경고음을 울립니다. 에고는 예측 가능한 패턴과 통제 가능한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라는 미지의 영역을 자신의 낡은 지도로 측량하려 시도합니다. 그는 칭찬이나 지적인 유희를 통해 그녀의 반응을 떠보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거리두기를 통해 그녀의 감정적 평정을 흔들어 보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시험의 근저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둠으로써 이 불안하고도 매혹적인 미스터리를 길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달한 여성은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내면의 유세를 완벽하게 구축한 통치자와 같습니다. 그녀의 평화와 자기 가치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남자가 던지는 시험의 화살들은 그녀의 고요한 아우라에 부딪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그의 칭찬에 우쭐대지도 그의 무관심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의 행동을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판단 없이 관찰할 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적 줄다리기에 온 힘을 다해 매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줄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줄을 놓아버리면 줄다리기 게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의 에고는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평생 사용해왔던 모든 유혹의 기술과 심리적 전략이 그녀 앞에서 소용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에고는 작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에고의 좌절은 역설적으로 그의 영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순수하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매력의 본질이 추격에서 이끌림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기에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라는 중심축 위에서 고요히 빛나는 항성과 같으며 그는 이제 그녀를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궤도 안으로 들어가 그 빛의 일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까? 상대방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혹은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이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마치 해가 진 후에 여름 저녁이 품고 있는 깊고 변치 않는 고요함과도 같습니다. 그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충만함입니다. 남자는 바로 이 고요하고
충만한 에너지에 매료되며 그녀를 통해 사랑이 소유가 아닌 존중이며 통제가 아닌 자유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힘은 그녀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녀가 침묵하고 부재할 때 더욱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부재가 가진 힘은 그것이 비어있음이 아니라 가득 참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침묵과 부재는 종종 불안, 분노 또는 상대를 벌하려는 의도를 동반한 수동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네가 잘못했으니 나는 나의 관심과 애정을 처리하여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소리 없는 협박입니다. 이 침묵은 시끄럽고 그 안에는 초조함과 상대방의 반응을 갈망하는 에너지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달한 여성의 침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녀의 침묵은 처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온전한 복귀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 풍요롭고 충만하여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평화로운 선언입니다. 남성이 마주하는 것은 바로 이 평화로운 부재입니다. 그녀가 연락이 없을 때 그는 거절당했다는 느낌보다 그녀가 현재 자신만의 우주 속에서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있으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부재는 그에게 거대한 정신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녀가 곁에 있을 때는 그녀의 즉각적인 반응과 상호작용에 집중했다면 그녀가 부재할 때 그는 비로소 그녀라는 존재의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그녀의 눈빛을, 그녀의 불가해한 평온함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 속에서 그의 상상력은 증폭되고 그녀의 미스터리는 깊어집니다.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하나의 신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부재는 그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신화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연금술적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그는 그녀가 없는 빈자리를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경외심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애착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파트너의 부재를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며 그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 강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반면 그림자를 통달한 여성은 온전한 자기에 기반한 안정된 애착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깊은 연결을 소중히 여기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독을 자신의 영혼을 재충전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창조적 에너지를 키우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의미 없는 대화나 불필요한 만남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가치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증명된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성은 혼자 있을 때에도 자신의 가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음을 압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은 남성에게 그녀가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존재라는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경계는 인위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녀의 충만한 삶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은 밀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자신의 일을 하거나 혹은 그저 고요히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만날 수 없음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남성은 이 경계를 통해 처음으로 여성의 시간을,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요구를 잠시 내려놓고 기다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는 조급함 대신 존중을, 소유욕 대신 경외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그녀의 부재와 침묵이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는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무겁고 깊게 그의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녀의 말이 가진 무게는 그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어색한 침묵을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말을 쏟아내는 세상에서 그녀는 단어의 가치를 아는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각각의 단어의 의도와 진실의 무게를 싣습니다. 그녀의 소통은 공간을 채우는 소음이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 때 주변의 모든 것은 고요해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히는 서늘한 바람처럼 그의 의식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그녀는 수다를 떨지 않습니다. 그녀는 선언합니다. 이러한 말의 경제학은 그녀가 취약성을 드러내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림자를 통달한 여성의 힘이 오해받는 지점 중 하나는 그녀가 차갑거나 무심할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깊은 취약성을 드러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녀의 취약성은 경계가 무너져 자신의 상처를 아무에게나 쏟아내는 미성숙한 노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만큼 열어 보일지 스스로 결정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구조 신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인간적인 연결을 위한 신성한 제물로 바칩니다. 그녀가 사실은 나도 두렵다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동정이나 구원을 바라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유하는 바위처럼 단단한 정직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경지입니다.
당신은 아마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수십 번이고 그 파장을 계산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진실이 우리 관계를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당신의 진실은 종종 왜곡되거나 침묵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녀의 목적은 상대를 바꾸거나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난이나 요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경험에 대한 깨끗하고 정직한 보고서입니다. 이처럼 오염되지 않은 진실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그로 하여금 변명이 아닌 성찰을 하도록 이끕니다. 그는 그녀의 말 속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 원리인 아니무스가 건강하게 통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미성숙한 아니무스는 논쟁적이고 독단적이며 차가운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잘 통합된 아니무스는 명료한 사고, 용기, 그리고 자신의 진실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그녀의 말에는 관계적 지혜 에로스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명료한 로고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와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 지적인 자극과 영적인 성장을 동반합니다. 남성은 그녀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그녀는 그의 피상적인 페르소나를 꿰뚫어보고 그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과 상처를 정확히 감지해냅니다. 그녀가 던지는 질문 하나, 그녀가 건네는 통찰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진실과 온전히 하나가 된 여성과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의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그녀가 타인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녀의 불안한 아우라의 근원은 그녀가 타인과 맺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은 깨어질 수 없는 신성한 서약에 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모든 길, 즉 그림자와의 고통스러운 대면, 스토아적 평정심이 수련, 부재를 견디는 힘,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모두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 융이 개성화 라플은 한 인간이 온전하고 분리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의 결핍을 투사하여 그것을 채워줄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으려 애쓰는 대신 내면의 신성한 중심과 합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재탄생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낡은 자아는 죽었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속이던 자아는 죽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여성이라는 틀에 자신을 구겨넣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마치 한여름밤에 치열했던 열기가 식고 난 후 찾아오는 정읍의 깊고 고요한 평화처럼 흔들림 없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더 이상 시끄러운 전쟁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 즉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삶이 건네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까지도, 만남뿐만 아니라 이별까지도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신성한 과정의 일부로 껴안습니다. 이 궁극적인 자유의 상태에서 그녀가 맺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 됩니다. 그녀는 상대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선택에 의해 사랑합니다. 그녀의 행복은 상대방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굳건한 중심을 지키며 그가 자신의 우주 안으로 들어와 함께 춤추도록 초대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남성은 질식할 듯한 압박감 대신 무한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그녀 곁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대신 그녀라는 존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온전히 음미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넘어선 사랑. 두 개의 완전한 영혼이 서로의 독립성을 온전히 존중하며 함께하는 신성한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여정의 비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변치 않는 매력을 얻는 비결은 사실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탐험하고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며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찾고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의 아우라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은 쫓지 않는다. 그녀는 선택한다.